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여러분께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저는 이 진짜 TV 시작한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5일째 됐죠. 그런데 4일 됐구나. 34일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린 뉴스들은 다 취재해서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앉아서 짱구 굴려갖고 구라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기존의 신문 방송이나 전화 취재도 하지만 저는 전화 취재보다는 대면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취재를 중요시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 특종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특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무슨 스캔들 이런 특종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저변에서 무서운 움직임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특종도 있죠. 16일 날 이런 기사가 보도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한미군이 한미연합군 사령부 이하 연합사를 서울 용산 기지가 아닌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방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합사는 16일 한미 간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사는 이달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 장소 문제는 한미동맹의 의사결정을 위한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와 한미안보협의회의 틀에서 결정할 것이다. 참모급의 실무 논의는 지속된다. 자,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08년도 초에 우리나라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오신 분이 있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한국에 올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 싸우러 간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특종입니다. 주한미군은 평택에 있는데 그 참모조직인 한미연합사령부는 왜 서울 국방부 근처에 남아있느냐? 왜 용산에 남아있느냐? 전쟁을 하려면 참모조직이 그 야정군하고 같이 있어야지 왜 이원화되어 있나? 이래서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쏙 빼먹었죠. 왜냐? 국방부는 내막을 밝히기 싫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몰랐으니까. 다만 평범하게 그지없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만 소개됐습니다. 장차 적절한 시점에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이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그리고 연합사의 임무 수행 능력 강화의 관점에서 사령부를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미 양국이 발표하게 될 것. 거의 그냥 이렇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듯한 표현이지만, 에이브럼스 대장은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반드시 싸울 것이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한미연합사가 옮겨라. 너희는 우리랑 같이 싸워야지 왜 너희는 서울에만 있느냐.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한미연합사 이전과 관련돼서는 미 측과 우리 국방부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바란다. 바로 이 뜻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바란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 제 대학 동기예요. 바로 옆에서 공부했어요. 김현미, 요새 욕 많이 먹죠? 경기도 일산 주민들한테. 걔도 제 옆에서 공부했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한미연합사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전쟁은 일심동체가 돼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에이브럼스 장군의 결의. 정말 군인다운 결의죠. 우리나라에 그런 군인이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민주적이고 무슨 발전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군인들 망신 다 시켰죠. 북한의 미사일을 보고도 미사일이라고 못하는, 발사체라고 하는 정경도 합참의장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하여튼 대한민국 군인들 망신을 다 시키고 있죠. 그런데 미군에는 바로 이런 진짜 군인이, 그것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축을 단단히 지켜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도 창피함과 동시에 정말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싸우기 싫어.
다 도망가고 싶어. 김정은이한테 알랑거리고 싶어. 근데 유일하게 자기네 땅도 아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에이브럼스 대장은 야전군과 같이 이렇게 너희 다 내려와. 관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전할 겁니다. 이전한대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미연합사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가기 시켰어요? 아, 서울, 평택보다는 서울이 좋으니까 안 가지. 집값 걱정도 되고. 예? 근데 지금 군인들이 그런 거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취재하고 나서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 유엔군 사령관 2018년 11월 부임한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야,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지. 물론 뭐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또 이런 얘기한다고 저보고 저 자식 또 친미파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에이브럼스 집안이 배출한 별만 몇 개인 줄 아세요? 17개예요. 에이브럼스 대장의 부친인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대장은 미국 군사에서요, 군 역사상 살아있는 육군의 전설로 통합니다. 패튼 대전차 군단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죠? 패튼 장군. 2차 대전 때 그 탱크를 몰고 유럽과 이때를 누빈 그 유명한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장군. 패튼 장군이 현재 그 한미연합사령관이 에이브럼스 장군의 아버지인 크레이튼 에이브럼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도 잘 싸우지만 에이브럼스는 베스트 오브 월드. 세계 최고다. 월드 베스트.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군인이라면서요. 그 부친이 남긴 일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944년 9월에 프랑스 로렌, 알사스 로렌의 로렌 지방이죠. 지역 전투에서 그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이 지휘하던 4기갑사단 37 전차 연대 1대대가 고립된 연합군 1개 사단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군 기갑 여단으로 포위된 적진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독일군에 포위되는데 현재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아버지가 탱크를 몰고 그 적진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독일군의 전차는 판터 전차라고, 펜터죠, 펜터, 표범. 미군 탱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근데 정작 전멸한 것은 독일군이었어요. 그때 발언이 진짜 이거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냐 아니면 그 애국심이 넘치는 시민이라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몸에 소름이 돋거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한 얘기입니다. 부하가 이랬습니다. 장군 포위됐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이러다 전멸합니다. 이때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 좋군. 이제 주변이 모두 적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발포하라. 야, 정말 위대한 군인이죠. 크레이튼 장군은요, 지금 저 주한미군 사령관 아버지 그 장군은 한국전쟁 6.25 후반부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53년에. 만일에 더 일찍 왔으면 아마 김일성이 작살냈을 거예요. 미 1군단과 9군단에서 참모장교를 일했는데 그때 백선엽 장군하고 친모를 쌓았대요. 훗날에 백선엽 장군이 베트남에 들어갔을 때 당시 주 베트남 미군 사령관이 크레이튼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의 아버지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 백 장관을 관저로 초대했는데 동행했던 주 베트남 한국 대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땅히 대사님을 주빈으로 모셔야 하지만 백 장군이 한때 나이 장관이셨으니 주빈으로 오늘은 백 장군을 모시는 걸 양해해달라. 진짜 군인다운 박력과 패기와 의리 넘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현재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60년생이네요. 독일에서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근무하다. 저보다 2살 위네요. 82년에 육사 졸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어나는 데서는 다 갔어요. 야, 그는요 2013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 진짜 그 말을 보면 군인의 자세라는 게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군인의 아들이다. 두 형도 군인이었다.
세 누나도 모두 군인과 결혼했다. 장인 처남도 모두 군인이었다. 나는 미국의 육군으로 일하는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 난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멀리 보지 않아도 된다. 이야. 이름을 밝힐 거려는 안보 소식통이 이랬대요. 정무적 감각이 뛰어났던 브룩스 현 장관과 대조적으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터프하고 다소 융통성이 떨어지는 원칙론자. 터프하고 융통성이 떨어진 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김정은이한테 알랑거리는 대북 굴종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격이죠. 왜? 터프하니까. 이 사람은 김정은이 걸리기만 하면 탱크로 그냥 밀어버려. 근데 우리나라는 기갑전의 명장인 박찬주 대장을 갑질 프레임에 씌웠다 실패하니까, 뇌물 프레임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김영란법 프레임에 씌웠죠. 육군의 준재라고 불리는 이재수 기무사령관 들들 볶아갖고 자살하게 만들었죠. 이런 차이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 역사도 좋아하고 소설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요. 6.25 때 그 한국군을 평가한 미군이나 영국군들의 평이 한결같아요. 한국군은 전황이 유리할 때는 잘 싸운다. 근데 불리하면 갑자기 볏짚단이 물에 젖으듯이 그냥 쓰러져 오합지졸로 바뀐대요. 오합지졸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죠. 근데 한국군이 유리할 때만 잘 싸워. 불리해지면 중공군이 포위하면 무기고 뭐고 동료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가기 제살길 찾기 바빠. 우리나라의 역사가 항상 그렇죠. 임진왜란 때 그렇고 뭐 병자호란 때 그렇고 뭐 나라방할 때 그거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의병들이죠. 의병들. 그나마 의병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저기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진짜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갖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에이브럼스 대장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를 진짜 하늘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베드로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씨를 가론 유다 하다가 베드로에 비유했다가 한 어른애가 화참 얻었어. 어디 그 가론 유다하고 베드로를 비교하느냐. 이놈아, 회개하라! 이놈아, 회개하라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반성하겠다고 반성문 쓰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베드로 같은 존재예요. 에이브럼스 장군이. 지금 그 좌파 정권의 수뇌부들을 얼마나 뜨끔하게 써. 저희 이상한 녀석이 하나 와갖고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하고 안 싸워야 되는데 한미연합사업 빨리 평택에 보내서 싸울 준비.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영 뜻이 따도 안 들어. 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군인의 아들이다. 두 형도 군인이었다. 세 누나도 모두 군인과 결혼했다. 장인도 처남도 모두 군인이었다. 나는 미국의 육군으로 일하는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멀리 보지 않아도 됐다. 주변이 다 군인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한 말씀. 오, 좋군. 이제 주변이 모두 적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발포하라.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니까 세계 강국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잘못하는 것도 많죠. 뭐 이렇게 교만한 것도 많지만. 예. 갑자기 흥분됩니다, 진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 군인이 우리나라에 이때 좌파가 득실득실되는 이때 에이브럼스 대장 같은 분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천운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취재하면서 피가 끓더라고요. 그러면서 창피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야, 이런 군인이 몇 명만 있었어. 있었지. 있기는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개망신 주고 죽여버렸죠. 참.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과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시야를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이런 게 진짜 뉴스라는 걸 아시는 순간 여러분은 문갑식이가 전하는 뉴스는 뭐 자화자찬 같긴 하지만 문갑식이가 전하는 뉴스는 딴 애들하고 수준이 다르구나. 무서운 뉴스죠. 만약 이런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미군도 죽기 싫지. 싸우면 그냥 다 토껴.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싸우러 왔어 한국에. 내가 무슨 김정은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자식 나타나게만 한 방에 박살낼 거야.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 얼마나 행운이에요. 저는 진짜 하느님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네. 문갑식의 진짜 TV가 구독자 2만 명을 이제 넘어서서 새로운 고지를 향해 착착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화면 뒷부분에 나오는 월간조선 좀 구독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덜 쩝쩝거렸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